많은 분들이 난 1억도 없어 하며 아예 노후 준비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3천만 원 정도는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돈 은행 예금에만 묵혀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3천만 원 원금은 그대로 두고도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이 되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3천만 원으로 실현 가능한 월급 구조를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투자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은행 창구나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방법부터 매달 20만 원 넘게 받는 방법까지 3가지 전부 공개합니다. 이미 이 방법으로 노후 준비하신 60대, 70대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함께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금융 상담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2달 넘게 자료 찾아보고 실제 수익률 계산하고 안전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노후 준비 함께 하시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공채입니다. 국공채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겁니다.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이자도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나 증권사 앱에서 5년 만기 국고채를 3천만 원어치 사면 됩니다. 요즘 금리 기준으로 연 3.5%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5만 원 이자가 나옵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8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를 자동으로 받는 구조로 설정하는 겁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자 자동 입금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옵니다. 마치 월급 받듯이 말입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이 망해도 국가는 안 망하니까요. 둘째는 원금 보장입니다. 3천만 원 넣으면 5년 뒤에 3천만 원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셋째는 매달 이자가 들어오니까 생활비 보탬이 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한 달에 8만 원대면 솔직히 생활비 전부 충당하긴 어렵습니다. 또 중간에 돈 급하게 필요하면 팔 수는 있는데 시세에 따라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채는 안전하게 기본 수익 확보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행 정기예금에 3천만 원 넣어두셨는데 만기되고 나서 다시 예금 넣을까 고민하시다가 국공채로 바꾸셨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하시고 매달 이자 8만 원씩 받는 구조로 설정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이자라도 매달 들어오니까 통장 볼 때마다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약값이랑 공과금 일부 내신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국공채 구입하는 방법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증권사 앱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증권사들 앱 깔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 앱 실행하시고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채권 또는 국공채 찾으시면 됩니다. 앱마다 메뉴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 보통 투자 또는 상품 메뉴 안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검색창에 국고채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국고채 목록이 나오면 만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5년 만기 추천드립니다. 너무 짧으면 금방 만기되고 너무 길면 중간에 돈 필요할 때 불편합니다. 금액 입력하시고 매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구입 완료됩니다.
구입하실 때 이자 지급 방식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정기 지급이나 자동 입금 선택하시면 매달 또는 분기마다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스마트폰 사용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 창구 직접 가셔도 됩니다. 신분증이랑 통장 가지고 가시면 직원이 다 도와줍니다. 국고채 사고 싶은데 이자 매달 받고 싶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방법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배당 ETF입니다. ETF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 회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상품입니다. 주식 하나만 사면 위험하잖아요. 그 회사가 망하면 돈 다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ETF는 여러 회사 주식을 조금씩 담아 놓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안 좋아도 다른 회사들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배당 ETF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들만 모아놓은 상품입니다. 배당금이라는 건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마치 은행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분기마다 받는 것도 있고 매달 받는 것도 있습니다. 국내 ETF로는 타이거 고배당, 코덱스 배당성장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해외 ETF로는 SCHD, QILD, JEPI 같은 상품이 유명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연 평균 배당률이 6%에서 8%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고배당 ETF에 넣으면 연 7% 기준으로 1년에 210만 원 배당금 받습니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7만 5천 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국공채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물론 환율 변동이나 가격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ETF만 사지 마시고 국내 ETF랑 섞어서 투자하시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국내 고배당 ETF, 1천만 원은 해외 고배당 ETF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떤 날은 3천만 원이 2,800만 원이 됐다가 또 어떤 날은 3,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 떨어지면 겁나서 바로 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배당금입니다. 가격이 좀 떨어져도 배당금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도 오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이희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직장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 세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셨습니다. 국내 ETF 2개, 해외 ETF 하나 이렇게요. 첫 달에 배당금 19만 원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거 진작 알았으면 적금보다 이거 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월세 수입이랑 배당금 합쳐서 매달 60만 원 이상 현금 흐름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분 말씀이 처음에는 가격 떨어지는 거 보고 무서웠는데 매달 배당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고 배당금도 재투자해서 점점 불려가고 계십니다. 고배당 ETF 구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공채보다 더 쉽습니다. 증권사 앱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국공채 살 때 사용했던 그 앱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앱 켜시고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ETF 또는 국내 주식 찾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ETF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국내 ETF 사실 거면 그냥 검색창에 타이거 고배당 또는 코덱스 배당성장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 누르시면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3%에서 5% 사이면 국내 고배당 ETF입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 주기도 확인하세요. 분기마다 주는 건지 매달 주는 건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매수 버튼 누르시고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어치 사고 싶으시면 2천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몇 주 살 수 있는지 계산해 줍니다. 주문 버튼 누르시면 구입 완료됩니다. 해외 ETF도 똑같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 메뉴로 가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SCHD 또는 JEPI 이렇게 영어로 치시면 나옵니다. 매수 방법은 국내 ETF랑 똑같습니다. 한 가지 팁 드리면 해외 ETF 살 때는 환율 확인하세요. 달러로 사는 거라서 환율 높을 때 사면 손해입니다. 환율 낮을 때 사는 게 유리합니다. 요즘 환율은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내 ETF는 분기마다, 해외 ETF는 매달 또는 분기마다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증권 계좌로 먼저 들어오고 그걸 본인 통장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어려우신 분들은 증권사 지점 직접 가셔도 됩니다. 고배당 ETF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추천해 줍니다. 다만 직원 추천만 믿지 마시고 본인이 배당 수익률이랑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국공채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둘째는 언제든 현금화 가능합니다. 주식시장 열려있는 시간에는 바로 팔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 필요하면 바로 찾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국공채보다 수익률 높지만 가격 변동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모르시는 세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노후 현금 흐름 완성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동산 활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택연금, 둘째는 소형 부동산 투자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집 있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 있으시면 그걸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씩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집 팔지 않고도 매달 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집값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입하시는 나이,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그때그때 금리 이런 것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2억짜리 집이라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가입하시는 분이랑 75세에 가입하시는 분이랑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나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우대형 조건에 해당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면 보통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셔서 예상연금조회 직접 해보세요. 본인 나이랑 집값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넘으면 됩니다. 집값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실제로 살고 계셔야 합니다. 조건 확인되셨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연금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상연금 조회 메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 나이랑 집 주소, 집값 입력하시면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괜찮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되고 전화로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전국에 지사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 가져가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공사에서 집 감정 나옵니다. 집값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거쳐서 승인되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하시고 나면 다음 달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돈 들어옵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집 팔지 않고도 생활비 마련됩니다. 그리고 정부 보증이라 안전합니다. 단점은 나중에 상속할 때 집값에서 받은 돈만큼 빠진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집 물려주려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형 부동산 투자입니다. 3천만 원으로 직접 아파트 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가능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가면 3천만 원대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지분 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돈 모아서 건물 하나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100명이 1천만 원씩 내서 삽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나눠 가집니다. 월세 수익은 보통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랑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강남은 수익률 낮고 지방 대학가는 수익률 높습니다. 부동산 지분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지분 투자 플랫폼이 많이 생겼습니다. 카사, 피플펀드, 어니스트 펀드 이런 곳들이 유명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앱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랑 계좌 인증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끝나면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상품마다 건물 위치, 예상 수익률, 투자 기간 이런 정보 다 나와 있습니다. 상품 선택하실 때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가 근처나 역세권이 안전합니다. 공실 위험 적으니까요. 예상 수익률도 확인하세요. 너무 높으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보통 연 5에서 7% 정도가 적정합니다. 투자 기간도 확인하세요. 짧으면 1년, 길면 3년 이상 걸립니다. 중간에 돈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긴 건 피하세요.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품 정하셨으면 투자 금액 입력하시고 투자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보통 100만 원부터입니다. 3천만 원 있으시면 여러 상품에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곳에 전부 넣지 마시고요. 투자하시고 나면 매달 또는 분기마다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앱에서 수익 현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 끝나면 원금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방 원룸이나 오피스텔, 지분 투자 플랫폼 이런 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세입자 안 들어오면 월세 못 받습니다. 관리비나 수리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건물 오래되면 고칠 때 많아집니다. 플랫폼 리스크도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문제 생기면 투자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 수치만 보고 덜컥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에 연 수익률 10% 이렇게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공실이나 관리비 때문에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원금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공실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플랫폼은 믿을 만한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소액으로 시작하시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집 없으신 분들은 이 세 번째 방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국공채랑 두 번째 고배당 ETF만으로도 충분히 매달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강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실행 끝납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전부를 한 가지 방법에만 넣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위험도 줄이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 방법입니다. 안전 중심형입니다. 국공채 2천만 원, 국내 고배당 ETF 1천만 원 이렇게 나눕니다. 국공채에서 매달 약 6만 원, ETF에서 매달 약 5만 원, 합쳐서 월 11만 원 정도 받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합 방법입니다. 균형형입니다. 국공채 1천만 원, 국내 ETF 1천만 원, 해외 ETF 1천만 원 이렇게 3등분합니다. 국공채에서 월 3만 원, 국내 ETF에서 월 5만 원, 해외 ETF에서 월 7만 원, 합쳐서 월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안전성과 수익성 둘 다 잡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합 방법입니다. 수익 중심형입니다. 국내 ETF 1,500만 원, 해외 ETF 1,500만 원으로 나눕니다. 국공채는 안 넣습니다. 대신 수익률 높은 ETF에만 집중합니다. 월 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격 변동은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시면 첫 번째, 적당히 수익 내고 싶으시면 두 번째, 수익률 높이고 싶으시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이자 들어오면 바로 써버리지 마시고 일부는 다시 재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복리 효과로 점점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만 원 받으시면 10만 원은 쓰시고 5만 원은 다시 ETF 사는 데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1년, 2년 지나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배당금으로 또 주식 사고 그 주식에서 또 배당금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면 5년 뒤에는 월 15만 원이 월 3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과 조합 전략까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사기를 당하거나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보셨으면 최소한 일주일은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 말만 듣고 바로 가입하지 마시고 여러 곳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상품이라도 수수료가 다릅니다. 수수료 적게 떼는 데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생활비는 따로 확보해 두십시오. 3천만 원 전부 투자하지 마시고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는 예금으로 남겨두세요. 급하게 돈 필요한데 투자금 빼야 하면 손해봅니다. 특히 국채나 ETF는 시세 떨어졌을 때 팔면 손실 납니다. 셋째, 이해 안 되는 상품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직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ETF든 국공채든 직접 찾아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되신 다음에 투자하십시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데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넷째, 분산 투자 원칙 지키십시오. 한 가지 상품에만 전부 넣지 마세요. 국공채, 국내 ETF, 해외 ETF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면 한쪽이 안 좋아도 다른 쪽이 받쳐줍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사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고수익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월 10%, 20% 준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익률입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 통해서만 투자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시면 등록된 회사 목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3천만 원 있다고 해서 첫날부터 전부 넣지 마세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나 1천만 원 정도만 넣어 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그때 금액 늘리시면 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투자하고 나서 그냥 놔두지 마세요.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은 통장 확인하시고 배당금 제대로 들어오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체크하세요. 문제 있으면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여덟째, 가족들한테 알려두십시오. 혼자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어디에 얼마 투자했는지 알려두세요. 혹시 본인이 관리 못하는 상황 오면 가족들이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많은 내용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평생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만드는 법. 그 첫 번째 방법은 국공채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국고채 검색해서 5년 만기 상품 사시면 됩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월 8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이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단 중간에 팔면 손실 날 수 있으니 만기까지 들고 가실 수 있을 때만 투자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고배당 ETF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타이거 고배당, 코덱스 배당 성장 검색해서 사시면 됩니다. 종목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보장이 아니라 예상 범위라는 점 기억하시고 투자 전에 해당 ETF 과거 배당 내역 꼭 확인하세요. 해외 ETF 투자하시면 세금 구조도 미리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방법은 부동산 활용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하시고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지분 투자는 플랫폼 앱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공실위험, 관리비, 플랫폼 신뢰도까지 꼭 확인하시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노후에 중요한 건 목돈이 아닙니다. 흐르는 돈입니다. 통장에 1억 있어도 안 쓰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3천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한 가지 방법에 올인하지 마시고 국공채, 고배당 ETF 이렇게 나눠서 조합해 보십시오. 위험도 줄이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자산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들어야 월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5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 안에 첫걸음 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자산이 일하게 만드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65세 넘으신 분들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65세 이후에는 예금만 하시면 오히려 손해보십니다. 은행원들이 자기 부모님께만 몰래 알려주는 노후 자산 관리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예금하면 안 되는 이유와 은행원이 부모님께만 알려준 노후 자산 관리 전략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세금 혜택 받는 방법부터 의료비 절약하는 방법까지 모두 담았으니 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